오늘은 이름이 운명을 바꿀까 이 제목에 의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운명이 뭘까요? 운명은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노력에 의해서도 잘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는 이거 운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운명을 바꾼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뭐죠?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지? 예를 들자면은 운명이라는 것은 바꿀 수 있다면은 이미 이 의의는 뭐죠? 운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름이 운명을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요즘은 계명이 대세예요. 애들도 계명을 참 많이 하고요. 어른들도 많이 옵니다. 계명하러. 예를 들자면은 50년, 60년대 출생하신 여자분들 이름은 좀 그렇죠. 전부 뭐죠? 50년대생들은 주로 자자가 많죠. 일제시대 영향을 받았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보면은 숙자도 많고요. 또 그 정도는 또 괜찮습니다. 여자들 이름은요, 옛날에는 결혼하면서 잘 쓰질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돌아가시고 비석에 보면은 남자들은 이름이 있는데 여자들은 뭐죠? 안동 김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이름에 별로 쓸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냥 대충 편하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명함도 새기고 인사하면은 내가 누구냐고 밝히는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뭐죠? 엄청 스트레스를 받죠. 자기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부축입니다. 장명하는 분들이요. 이름이 운명을 바꾼다고요. 멀쩡한 이름도 바꿉니다. 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름은 그 사람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 브랜드 가치로 중요한 것이지, 이름이 과연 운명을 좌우하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철학원에 가서 상담을 합니다. 제가 요즘 일이 잘 안 풀리고, 그죠? 사업은 실패하고 이러봤습니다. 그러면 이름 한번 대보세요. 그 이름을 보고는 이 이름 가지고는 사업하니까 안 되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자꾸 애만 먹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서 뭐죠? 우리 애는 공부를 하지 않고 매일 게임만 해요. 그러니까 이 이름 가지고는 절대로 시험에 붙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들은 긴장을 하게 되겠죠. 이름 안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꿔야 됩니다. 자, 이름을 그래서 바꿨다 칩시다. 그죠? 이름을 바꿨습니다. 또 살다 보면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또 한 번 가볼까요? 가보면은 이름을 대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름을 대면은 이 이름 갖고는 안 된다 그럽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어느 TV 방송에서 실제로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역술인한테 뭐죠? 이름을 지어가지고 몇 달 있다가 다시 갔습니다. 가니까 뭐죠? 이름 잘못 지었다는 거죠. 물론 일부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지? 저는 명리를 강의하면서 수강생들 중에서 보면은 성명학을 공부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도 물론 신세가 이름은 지었죠. 장명을 합니다. 하는데 그분들은 성명 자체를 가지고 이 사람 인생이 어떻고 쭉 풉니다. 그냥 들어보면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뭐죠? 그런 분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게 있죠. 이름이 좀 특이한 이름은 내 이름에 어떤 운명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가장 이름이 많은 동명이인이 많은 이름이
김영숙이라는 이름이랍니다. 통계청에서. 그러면은 제가 한자를 썼지만은 아마 김영숙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의 8, 90%는 꽃뿌리 영자에 말글 숙자를 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얼마쯤 되냐? 약 36,000명쯤 된답니다. 물론 뭐 김영자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360명의 김영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김영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비슷한 인생을 살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또 그 장명을 하는 역술인들한테 가서 이름을 던졌을 때 똑같은 이름을 던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잘 살고 한 사람은 못 삽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제서야 그분은 그 사람이 부모도 다르고 사지도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주란 무엇인가에 설명할 때 인간의 운명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 유전인자, 환경이라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그분들은 결국 실토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고 환경이라는 얘기죠. 그지? 실제로 제가 그런 이름을 실험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지?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인범입니다. 살인범. 그래서 TV에 막 나왔습니다. TV에 나와서 막 TV에 누구다 이렇게 막 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성명을 공부하신 분이, 이 사람은 성이 뭐고 때문에 이 사람이 초년에는 어려웠고 중년에는 어렵고 지금 어떻게 살았고, 그지?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됐고 지금 운이 안 좋기, 중년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깜빵에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멋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료들이 뭐죠? 야, 참 맞는 얘기구나, 이름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한테 제가 미션을 던집니다. 선생님, 하나 더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명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똑같은 이름이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이 사람 내가 답을 드릴게요. 이 사람 역시. 이 사람은 제 고등학교 동기인데, 저는 잘 모르는 친구입니다만은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얘기를 하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은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죠? 그냥 일반 처음부터 정치인도 아니고, 이분은 법대를 나와서 행정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공무원을 하시다가 차출이 돼서 뭐죠? 아, 국회의원 해봐라 추천해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동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친구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상당히 뭐죠? 인간성도 좋고 성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아, 그런 친구였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기들이. 평판이 좋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은 똑같은 이름인데, 이 사람은 살인범이고 힘들게 살아갔고, 이 사람은 뭐죠? 공부도 잘하고 승승장구해서 뭐죠? 대한민국에서 뭐죠? 성공한 사람이죠.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뭐죠? 그분이 얼굴이 뭐죠? 흑빛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라. 나는 그것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역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면 뭐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백수리들은 환경이 다르지 않냐. 그럼 제가 다시 답변을 합니다. 그럼 환경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운명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명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꾼다면은 운명이 아니고요. 또 남의 운명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부적을 쓴다거나 그 다음에 뭐죠? 이름을 개명을 해서 바꿀 수 있다면은 저는 이미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대한민국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통 다 바꿔줍니다. 그죠? 제가 있는 대구 매일신문에 보면은 엄청난 광고를 합니다. 이름이 운명을 좌우한다.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그죠? 이름이 바꾸에 좋아야지 뭐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광고를 냅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뭐죠? 한번 질문해 보시라고. 그지? 어떤 분들은 한자도 똑같아. 또 어떤 분은 파동성명학이라고 그럽니다. 이름 불러주면은, 과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름은 뭐냐?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합니까? 자기 얼굴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뭐죠? 전화를 많이 쓰죠. 전화를 하다 보면은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면은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저는 주로 이제 호를 수풍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래 호는 제가 수풍정이 아니고 우남이었는데 워낙 수풍정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수풍정이 또 다른 호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자로 바꿀까요? 호는 우남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전화 오면은 수풍정입니다 이러면은 저쪽에서 어떻게 답변합니까? 추풍령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겠죠. 이름은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름이 뭐죠? 혼란이 옵니다. 그지? 그러면 부연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한자까지 동원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름이 별로 그죠?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이름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성 이러면 뭐죠? 바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중에서 뭐냐면은 지금 LG죠? LG의 LG 이전에 이름이 뭐냐면 럭키금성입니다. 그죠? 길죠? 그 다음에 외국에 가니까 뭐죠? 금성, 골드스타하고 럭키를 매치를 못 시킨답니다. 그래서 약자를 따가지고 LG로 바꿨죠. 훨씬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가치로 이름은 중요합니다. 어떤 이름은 뭐죠? 한 번만 들으면 빨리 기억을 합니다. 그런 이름을 상당히 좋은 이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름은 어릴 때 참 예쁘게 지었어요. 예쁘게 지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자라서 뭐죠? 어른이 되고 또 그 친구가 항상 뭐죠? 어린이였습니까? 유명한 뭐죠? 의사 선생님도 될 수 있고, 그지? 기술자도 될 수 있고, 정치인도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자기 위치에 걸맞는 포지션하고 이름의 이미지가 좀 안 맞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야 됩니다.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이 절대로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맞지만은 브랜드 가치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번쯤은 널리 알려야 될 내용들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장명을 할 때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성명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한글로서 오행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목화 토금수가 있죠. 자, 목이 뭐냐면은 기역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화는 뭐냐면은 니은, 티긋, 티긋, 니을이 됩니다. 근데 토는 뭐냐면은 이응, 히읗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은 뭐냐면은 시읒, 치읒, 치읒으로 봅니다. 수는 뭐냐면은 미음, 비읍, 피읍으로 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 앞머리를 보면은 김영숙이라는 분 어떻습니까? 김이니까 뭐죠? 기역이니까 목이 됩니다. 영은 뭐죠? 토가 됩니다.
이응이니까 토가 되죠. 수금 뭐죠? 금이 됩니다. 휘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금이 됩니다. 그러면 보니까 여기는 토생금이니까 괜찮은데 성하고는 안 맞다. 그지? 목극토니까 얘는 극이다. 그래서 이거는 생이고, 그래서 생이 되면 좋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을 때 기본적 틀을 잡습니다. 기본 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근데 문제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뭐냐면은 토라고 알고 있었던 이응 히읗과 수라고 알고 있었던 미음 비읍 피읍이 바뀌게 됐습니다. 즉 이응 히읗은 뭐냐면은 수고요. 미음 비읍 피읍은 토가 됩니다. 그러면은 역은 토가 아니고 뭐죠? 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금생수, 수생목.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김명수가 이름 가진 분이 이름 안 썼다고 많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왜 바뀌었냐? 이걸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 역술인이 거의 잘 없습니다. 묘하게도. 근데 이렇게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름의 운명을 바꾼다 그러면서. 자,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한글을 오행에 대입을 한 이유는 세종대학에서 만드신 뭐죠? 훈민정음에 나옵니다. 훈민정음 뭐예요? 해례본에 나옵니다. 해례본에 나오는 게 순데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뭐냐면은 연산군대 뭐죠?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죠? 한글로 욕을 하니까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한글의 뭐죠? 한글을 만든 그 기본 원리가 되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말엽에 뭐냐면은 조선 말엽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지? 그게 뭐냐면은 이제 문법 체계죠. 훈민정음은 뭐죠? 운해입니다. 훈민정음 운해. 운해가 만들어졌죠. 다시 이제 복원을 한 거죠. 그래서 운해가 뭐냐면은 모든 한글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기준이 된 거죠. 그렇게 계속 내려간 거예요. 그 훈민정음 운해 안에 뭐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 말에 뭐죠?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발견됐죠. 그 안에 보니까 뭐냐면은 이게 바뀌어야 되더라는 거죠. 예? 훈민정음 운해를 쓰신 분이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뀌어졌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확인해보면 나옵니다. 국립국어원의 자료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바뀌어졌다고 나옵니다. 명백히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 이름 바꾸는 역술인들은요, 아직도 뭐죠? 이걸 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원본이잖아요. 바뀌었으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고집인지. 그죠? 그러고 운명을 좌우한다 그럽니다. 바뀌어야 되죠.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것이 뭐죠? 이 오행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료인가? 여기에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국어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죠? 특히 음성학자들. 그러면은 이거는 한글을 만들 때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기억이라든지 이것을 목화 통수를 만드는 것은 구강구조입니다. 발음할 때요. 입 구조. 이 구강구조가요. 구강구조가 우리 역학을 할 때 하는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이걸 생이라 그래요. 이걸 극이라 그래요. 그지? 이렇게 생으로 됐으면은, 이것이 생으로 됐으면은, 발음하기가 쉬워요. 쉽게 넘어가요. 다음 발음으로.
구강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 뭐죠? 만들어진 자료라 그래요. 이름을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뭐냐면은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성매각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양반집에 가면은 뭐죠? 물론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행. 이 오행은요, 우리 역사에 군데군데 숨어 있죠.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남대문은 뭐죠? 남대문은 숭례문이죠. 숭례문. 우리 목을, 오행의 목을 한자로 쓰면은 뭐죠? 한자로 쓰면은, 인이라 그래요. 화는 뭐죠? 예의가 바르다 그래서 예라 그래요. 예라 그래요. 그 남쪽은 화거든요. 이 화기 때문에 뭐죠? 남대문을 숭례지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행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름에서 뭐냐면은, 이 오행의 특성은, 이 상생을 이용해서 뭐죠? 상생을 이용해서 이 발음들이 서로가 뭐죠? 충돌하지 않고 잘 넘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은, 이 오행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운명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죠. 그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과연 운명을 바꿀까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뭐죠? 좀 심하게 말해서 참사소환입니다. 무조건 바꾸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면 뭘까? 이름을, 어떤 문제가 생길까?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수강생 중에서 뭐죠? 이름을 3번 바꾼 분이 있습니다.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성명을 하는 분이에요. 자기 이름 지가 다시 공부하다 보니 또 안 맞는 거예요. 또 바꾼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분을 서울에서 누구한테 소개를 해줘야 될 일이 생겼어요.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름을 누구로 소개해야 될까요? 누구로 소개해야 그 사람은 매치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또 있습니다. 문명국가에서요. 우리가 선진국가에서요.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은 나라는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그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성은 바꿉니다. 외국에는, 그죠? 성은 바뀌죠. 근데 이름은 뭐죠?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정체성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이것이 뭐죠? 수시로 바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동안 살아왔던 걸 엎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 대학 가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나오면 뭐죠? 누군지 몰라요. 얘기를 하면은. 단절이 되죠. 그래서 개명은 잘못하면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로부터요. 우리는 내 이름을 걸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름은 뭐죠? 내일 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이름인데 어떻게 바꿔? 강아지도 한번 이름 지으면 뭐죠? 죽을 때까지 잘 안 바꾼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 언제 바꿉니까? 죄를 짓고 도망가서 다른 이름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단절이죠. 그동안 지나온 것을 잊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 씁니다.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잊고 싶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범죄행위죠. 사회적, 도덕적 해이죠. 범죄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이 뭐죠? 계명을 뭐죠? 계명을 나는 좋아서 했는데 그것이 사회의 여러 사람한테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는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혼자, 로빈슨처럼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회에서 뭐죠?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는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이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은 어린 시절에 바꿔야 됩니다. 걔가 정체성을 느끼기 전에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야 될 수 있습니다. 있지는. 개명을 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요?
50년대, 60년대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너무 이상한 이름이죠. 놀림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성에 따라서 뭐죠? 자칫하면은 욕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강하고, 그죠? 기질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정말 스트레스가 되고 우울해진다면은 개명은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의 문제는 운명의 문제가 아니고 역시 뭐죠? 어떤 문제요? 환경의 문제죠.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이름이 이미지 안 맞다거나, 그죠? 이름을 뭐죠? 발음하기가 힘든다거나, 그렇게 뭐죠? 이름을 덕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은,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이름이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닐 때 뭐죠? 인사를 하면은 상사들이 빨리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덕을 좀 봤답니다. 예. 근데 지금은 퇴직해서 장사를 하는데 뭐죠? 이름과 상관없이 어려울 때는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내가 간직해야 될 내 브랜드고 내 정체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바꿀 문제는 아니다. 그죠? 심지어 대구에서 제가 잠시 10년 전인가요? 이름을 함부로 바꾸지 마라 하면서 제가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제 이미지 광고죠. 그러니까 역술인 한 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이름을 바꿔야 먹고 살까 했냐고. 그죠? 저한테 막 전화 와서 항의를 하고 협박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분이 지금 뭐죠? 엄청난 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맞을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론이 있을 겁니다. 바꿔야 될 이유가. 저는 제 나름대로 이름을 뭐죠? 바꿀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객관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려서 판단은 뭐죠? 우리 일반인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잘 풀릴 것 같다면은 바꾸셔야지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보는 지혜를 가진다면은 과연 이름을 그렇게 쉽게 바꿔서 운명을 좋게 바뀌시라고 기대하면서 하는, 그죠? 저는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요행을 바라는, 예? 열심히 노력해서 살지 않고 이름만 바꾸고 잘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노력도 해도 되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름 우리가 신중하게 다루자. 운명을 바꾼다 안 바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어떤 사람 이름 바꿔야 될 사람은 당연히 개명을 해주셔야 되죠. 역술인들. 그치? 그렇지만은 멀쩡한 이름을 불러도 별 문제 없고 이미지도 괜찮은 이름을 단순하게 운명이라는 허울 때문에 이름을 개명을 권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